네, 반기문 캠프 취재하고 있는 박광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지금 마포에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준비 캠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전체적으로 다 지금 경황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캠프 16층이 반 전 총장의 사무실이고 23층이 캠프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 전 총장은 약 20여 분 전 이곳 캠프로 아주 굳은 표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온 건데요. 네, 지금 이곳에는 반 전 총장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원들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예. 공보와 일정, 그리고 수행 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두 집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동고동락한 캠프 인사들과 마지막 인사 차원의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내부 인사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쪽 캠프의 주요 인사들은 대략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화해본 몇몇 내부 캠프 인사들조차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날 때조차도 몰랐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3시 15분 정도,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기 약 15분 전쯤에야 국회 기자회견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인물들도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공보 관련 업무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전혀 캠프 내 최측근조차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인 결심이었다는 게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 실망감 넘어서 좀 배신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 캠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도 당황스러운 것처럼 캠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네. 상당한 업무를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그래서 어떤 코멘트조차 쉽게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곳에 들어가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시도를 했지만 다들 굳은 표정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당혹스럽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직까지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불출마 선언이 이뤄졌고 무엇이 배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들도 확실히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취재진은요. 박 기자도 계속 그 캠프를 취재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없었다고 하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기류라든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다든가 그런 징후는 좀 최근에 있었습니까? 최근에 오늘 사실 기자회견을 놓고 네. 기자회견이 15분 전에야 이제 공지가 됐는데요. 네. 공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 관련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 앞으로 그동안 입당이냐 창당이냐를 놓고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오늘 세 당 대표들을 만나고 나서 그와 관련한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고 예측을 했고,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반 전 총장이 국회에서 정론관으로 이동할 때 국회 2층에서 정론관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질문들이 다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이냐,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거취에 관련한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개헌론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느냐, 이런 부분 질문이 나왔지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 근접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조차도 쉽게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불출마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정치 교체의 뜻을 접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조차도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많이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요. 반기문 캠프 취재하고 있는 박광렬 기자에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반기문 전 총장도 이걸 쉽게 결정하진 않았겠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결정하진 않았을 테고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20일 동안 겪은 상황에 대한 환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반기문 전 총장이 가까이서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뇌랄까요? 아니면 실망이랄까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그 폭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까? 아무래도 반 전 총장의 경우는 그동안은 쭉 외교관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어떤 정제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 왔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새로 정치판이라는 곳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든 아니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곡이 되고 진위가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수모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악의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왜곡을 느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감정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치 교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주위에서도 반 전 총장이 성공적으로 이 정치 무대에 안착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차 의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본인이 항상 얘기한 것이 지지율이란 항상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반 전 총장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배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고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외교관 생활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부분에서 현실 정치의 벽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어떤 회의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반 전 총장이 최근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난 20여일간의 그런 경험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본인 반 전 총장 말로는 오늘 오전에 했다고 하지만 아마 결심하게 만든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지금 마포 사무실로 이동해서 마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마포 사무실 앞에서 박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혹시 뭐 가족들의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그만 두시죠라는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동생 문제 같은 이런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까? 반 전 총장이 처음에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가장 큰 난항을 겪었던 것이 바로 반 전 총장의 부인을 설득하는 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 항상 따라다닐 만큼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반대가 바로 있진 않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겪고 구설에 오르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히 반 전 총장의 동생 그리고 조카 관련한 가족과 관련한 친척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네, 알겠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추가로 어떤 입장이나 심경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측근들의 중요한 발언이 나오면 바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렬 기자였습니다.